자, 이게 왜 만능보험이냐? 지금부터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누구나 있어. 차량이 만약에 이중주차돼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밀잖아. 근데 내가 하필이면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힘이 센 거야, 나는. 힘이 세가지고 여러분들 공감하잖아요. 살짝 밀었는데 멈추질 않아. 밀었는데 어이 좀 밀었는데 내 차 빼려고 밀었는데. 자, 보상 되냐? 여러분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 안 돼요. 이중주차 여러분들 100% 여러분 과실입니다. 100% 여러분 과실이에요. 자, 그러면 나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 안 되면 어떻게 돼? 개인으로 여러분 배상해야 돼요. 자, 이거 일배책으로 가능한 겁니다. 자, 일배책은요 고의성이 없으면 돼요. 그러나 대물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장의 범위가 친족도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거 제가 좀 이따가 사례 알려드릴 건데, 어린 자녀 특히 남의 물건 파손하거나 다른 사람 다치게 하거나 이런 거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누수, 아랫집 물 새는 거. 그 다음에 키우는 강아지, 키우는 고양이, 이걸 여러분 배물로 보기 때문에 강아지가 다른 사람 물거나, 그 다음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다른 사람 다치게 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사망케 이르거나. 자, 이 일배책은 실손 보상 방식입니다. 실손 보상 방식입니다. 실제 손해본 거. 다만 만능인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뭐냐? 업무 중에 사고, 자동차 사고, 일방적인 폭력, 이런 건 안 되는데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업무 중에 사고는 산재나 근재에서 보상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업무 중에 사고나 자동차 사고는 어차피 보상이 나가니까 일배책에서 보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보상의 구멍이 없는 거고. 왜냐하면 이건 과실에 따라 내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든 남의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든 아니면 내 직장에서 보상받든 국가에서 보상받든 업무 중에 근무 중에 자동차 사고 이런 거 보상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나와 자녀와 가족의 일상생활 중에 일어난 사고는 일배책에서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2만원짜리가 있고 20만원짜리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가입식을 좀 봐야 되고요. 자, 누수 먼저 볼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읽어요. 손해방지 비용. 읽어요. 이게 이제 판례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아랫집에 물 새는데 손해방지 비용이 뭐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집을 수리한 거예요. 우리 집에 수리를 한 거야. 그럼 우리 집에 수리를 한 거를 보험사에다 일배책으로 청구를 했더니 보험사가 보상을 해주느냐? 보험사가 보상을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누수가 어디서 났는지 오탐지 비용이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누수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다 사람 불러서 하면 돈인데 이런 것들이 아니래. 보험회사가 아니래. 자, 판례 보겠습니다. 자, 보험회사는 누수의 원인을 찾는, 누수 탐지 원인을 찾는 그런 걸 손해 방지 비용이 아니라는 거절을 했지만, 자, 일배책은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해야 되고 우연한 사고여야 되지만, 자, 판례 보겠습니다. 상법 680조입니다. 손해 방지 경감 의무에 대한 판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일은 누구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손해 방지 경감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부담을 하는데 어떤 경우인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손해방지 경감이라는 결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노력 의무를 이행한 걸로 본대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들, 자,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요. 자, 요거 암기합니다. 요거 판례에서 보험사에서 이기는 이게 여러분 핵심 내용이에요. 뭐냐면 손해방지 경감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했고요. 누수 탐지도 막 사람 불러서 원인이 어딘지 찾아봤습니다. 자, 요게 포인트예요. 목적을 달성했는지 기준으로 할 게 아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걸 한 노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누수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돈 들여가지고 60만원, 100만원 들여가지고 원인을 막 찾았는데 그 목적을 달성을 못했더라도 그 노력의 행위를 가지고 손해방지 비용이라고 판례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보험사는 거꾸로 된 해석을 하겠지만, 자,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대법원 판례. 손해 방제 경감을 위해서 노력하라고만 규정하고 있지, 이 결과를 이룰 것에 대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는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만약에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서 다른 사람이 머리가 다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을 데리고 택시라도 불러가지고 빨리 여러분 대학병원에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버스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다쳤어. 이 사람이 쓰러졌어. 그러면 여러분 뭐 코를 부르든 응급차를 부르든 뭐 어디를 부르든 내가 사비를 들여서라도 돈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빨리 그 사람을 데리고 병원에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누수가 났는데 그걸 빨리 원인을 찾아서 아랫집의 피해를 줄여야지. 누수가 났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여러분 만약에 그걸 게을리했으면 더 큰 피해가 일어났을 수도 있잖아. 아랫집의 피해를 200만 원으로 끝낼 걸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피해가 더 커졌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상을 줘야지. 오히려 상을 줘야지. 빨리 누수의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우리 집에 누수의 원인 찾아가지고 공사했고 수리를 했고 아랫집의 피해를 줄였기 때문에 요런 뜻이에요. 자, 일배책 누수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손해 방제 경감을 위해 노력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지 그 결과의 목적을 이룰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일상생활 중에 재산의 손해, 타인의 신체적 손해, 그럼 1억 한도로 사고당 보상을 하는데요. 자, 여기 폭력이 나와요. 자, 이거는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아직 아이들이, 요즘에 애들 또 무섭다는 얘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여기 민법 얘기 나와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자녀는 그럴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우리 자녀가 가해자래. 그래서 법원에서 출석을 하래. 그래가지고 왕따 당한 아이가 있는데 막 정신적 피해도 당하고 뭐 물리적 피해도 당하고 해가지고 손해배상 뭐 예를 들어가지고 1000만 원 하래.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여러분 일배책에서 보상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는 형사적 처벌을 받지를 않잖아. 책임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는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이게 뭐 철이 없고 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지만 예를 들어 배상을 해줘야 돼. 그러면은 아빠가 가입하고 있는 아빠의 일배책으로 손해배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자녀는 일배책 보상이 안 돼. 그러나 아빠가 가입하고 있는 아빠의 일배책에서는 만약에 가해자야, 내 자녀가. 근데 피해 보상을 500만 원 또 1000만 원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일배책으로 보상을 청구해서 보상을 해줄 수가 있다. 이런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이거는 판례가 있으니까 일배책으로 보상을 처리해준. 자, 7가지 가보겠습니다. 요것만 배워도 여러분들이 속속 되게 이거 되게 좋은 거구나. 나 일배책 가입하고 있나? 이렇게 찾아볼겠죠. 자, 아이들끼리 놀다가 다른 친구를 다치게 했어. 자, 일배책 되는 거죠. 자, 아이들이 자전거 타다가 서 있는 차를 긁었어. 서 있는 차를 때려 박았어. 예, 되겠죠. 자, 반려견이 산책하다가 다른 개를 물거나 사람 물었어. 이거 대물로 보기 때문에 되는 거죠. 자, 주거 중인 아파트에서 누수가 났어. 아랫집에 여러분 뭐 피해주고 우리 뭐 피해주고 아랫집에 천장 피해주고. 자, 주차돼 있는 차를 이중주차 밀다가 파손됐어. 되는 거죠. 자, 실수로 핸드폰이 파손됐어. 뭐 안경이 파손됐어. 되는 거죠. 자, 친척집에 놀러 갔는데 뭐 소파를 찢어버렸거나 TV를 파손했거나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일배책의 경우인데 보험료가 1000원도 안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일배책의 보험료는 한 1000원 정도 수준인데 굉장히 보장 범위가 넓고요. 보상하는 손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보상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은 좀 헷갈리기도 하죠. 자, 우리 아이가 우리 엄마 집에 갔는데 우리 엄마가 끓는 물을 실수로 아이에게 떨어뜨리고 화상이 난 거야. 보상이 되냐?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은 면책이지만 나의 자녀와 난 독립했잖아. 우리 친정엄마는 세대를 같이 하지 않아. 세대를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일배책으로
보상.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은 거죠. 친정집에 놀러 갔는데, 막 놀다 보니까 뜨거운 거에 막 화상을 입은 거야. 근데 이제 세대를 같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원동기 밑줄, 동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동력으로. 자, 그 다음에 전동 킥보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페달을 돌려야 돼. 내 힘으로. 그러면은 보상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동력, 기구로 이렇게 되는 거는 일배책에서 보상이 되지 않아. 그러나 원동기가 없는 건 보상이 돼요. 내가 페달로 이렇게 돌리는 건 보상이 돼요. 자, 자기 부담금의 상계가 왜 중요하냐? 일배책을 2개, 3개, 4개 이렇게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 것도 일배책 있고 내 와이프도 일배책 있고 내 아들도 있고 큰아들, 작은아들 다 있어. 그러면은 이게 자기 부담금이 상계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보험은 보상하는 방식이 2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정액보상. 암진단비, 휴유장애 보험금, 사망보험금, 수술비, 입원 일당 이런 건 다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그거는 중복으로 가입을 해도 다 받아요. 그러나 실손보상. 자, 뭐라고요? 정액 실손. 실제 손해액을 비례해서. 그러니까 일배책은 배상이잖아요. 자, 이거는 정액으로 주지 않아. 실제 손해액을 비례해서 주는데 실제 그러면 손해액이 자기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핸드폰이 파손됐는데 수리비가 30 나왔어요. 자,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핸드폰 수리비가 30 나왔는데 자기 부담금이 만약에 2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 밖에 보상을 못 받죠. 그죠? 근데 이건 내 거에서 10만 원. 자, 옆에 보면요. 우리 남편 걸로 10만 원. 우리 자녀 걸로 10만 원. 그러면 일배책이 3개가 가입되어 있으면은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결국 받았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을 다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 부담금이 상계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해액이 핸드폰이 파손돼 갖고 30이 나왔는데 자기 부담금 20을 빼면은 우리 큰애 걸로 또 10만 원 받고 이렇게 되니까 30만 원 다 받으니까 자기 부담금이 결국 상계했다. 이렇게 되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집은 4명이야, 4명. 4명이니까 10, 40만 원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해액이 30이기 때문에 손해액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4개다 그러면은 30만 원 나누기 4개가 되니까 결국에는 그 손해액을 초과해서 받진 않아. 그래서 이게 실제 손해액만큼만 비례 보상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 상계. 예를 들어 피해 금액을 조금 올려볼게. 자, 피해 금액을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보상 금액이 80이잖아, 여러분들. 자기부담금 20을 빼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남편도 있으니까 나도 80, 우리 남편도 80, 160 이게 아니고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남편 거에서 50, 아내 거에서 50 이런 식으로 손해액만큼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자기부담금이 상계된다. 요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일배책은 그래서 2개 이상 가입해도 되고 근데 실제 손해액이 1억보다 클 수도 있잖아. 사람이 만약에 사망한다거나 사람이 만약에 중증 장애가 남는다거나 이러면 손해액이 1억보다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손해액을 중복으로 가입해 놓으면은 이게 보장 금액이 커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일배책은 무조건 중복으로 가족마다 다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게 또 중요한 게 나와요. 일배책에서는요, 여러분들 안 됐던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세를 줬어. 전세를 줬는데 내 집을 임대를 해줬는데 그 집에서 누수가 난 거야. 그러면은 막 난리 나. 이제 막 이거 왜 이렇게 이런 집을 왜 세 줬냐고 막 난리 나. 자, 2020년 4월 이후에는요. 내가 세준 집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는 임대인 배상이 생겨요. 임대인 배상. 임대해준 집의 누수도 보상하도록 약관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 리모델링 해주셔야 돼요. 2020년 4월 이전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고 2020년 4월 이후에는 임대인 배상이 생긴 거예요. 요거는 특약을 선택해가지고 요건 넣어주셔야 돼요. 자, 일배책을
간단하게 봤습니다. 지금 시각 12시 15분이고요. 오늘 방송한 거 최저가니까 쭉 훑고 방송 마치겠습니다. 저는 방송이 끝나도 시간대별 정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집에 가면 새벽 3시입니다. 빨리 가야 새벽 3시예요. 매일 이렇게 새벽 3시, 새벽 4시에 집에 가니까 몸이 성하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애증이 있어요. 아, 보험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뭔가 해서 일어놓고 눈을 감아야 되겠다. 이런 항상 어떤 그런 소망이 있는 한켠과 이거 진짜 부질없고 허망하다. 그냥 모든 이런 보험을 국가가 공보험으로 다 가져가고 개인 사보험은 싹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항상 상존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시는 그런 감사함, 그 다음에 제가 해야 될 소명, 이런 걸 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힘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